안녕하세요. 대박스콜 김나연입니다. 오늘 모처럼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양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국내 총생산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됐고요. 또 스페인 총선에서 사회당이 제1당으로 올라서면서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를 보인 점도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늘의 상승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자, 현명하게 투자를 하려면 시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겠죠. 오늘 강의에서는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진행됩니다. 오늘은 문자와 전화창 모두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10시 대박스쿨의 우라노스 임호동입니다. 자, 지난주는 한 주의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번 주는 한 주의 시작을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일단은 지난주하고는 다르게, 바로 첫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 그래도 다행히도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고, 반등이 나오면서 좀 생각보다 종목들이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난주와는 다르게, 우려했던 지난주와는 다르게 이번 주는 조금 뭔가 다행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제 여기서 지수가 다시 반등으로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나 또 추가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것인가?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역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쨌든 뭐 지수가 떨어지면 사실상 여러분들 종목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주만 보더라도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좋지 못한 결과를 보셨을 것이고, 반대로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종목들도 조금은 숨통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열심히 매매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결국은 시장을 알아야 됩니다. 글쎄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시장이 먹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9고 실력이 1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실력이 좋고 차트 매매를 열심히 파고든다고 하더라도 작년 10월처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반대로 말입니다. 2019년 1월 달부터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종목들이 조금씩 숨통이 살아나면서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국은 지수가 올라가야 여러분들한테 수익 내기 좋은 흐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떨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전망, 분석이 당연히 필수 불가결이 될 수밖에 없고 시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 수익도 낼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한 주에 또 시작인 월요일이고 또한 이제 이틀 뒤면은 또 5월입니다. 5월이기 때문에 4월 말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5월 달까지 그림을 좀 그리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또 강의 이후에 종목,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잠시 뒤에 강의 이후에 종목 상담을 해드리니까 바로 보내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첫 번째 화면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일단은 시장을 현재 분위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자,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산업을 봐야 되고, 산업을 볼 게 아니라 시장을 봐야 되고, 시장을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큰 틀에서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 큰 맥락이 이해가 돼야 결국은 그 안의 핵심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글로벌 시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 자, 지난주 금요일 밤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스닥 지수가 끝이 어딜 것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계속 강세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조만간 이 신고가가 언제 끝날지 참 고민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GDP 발표가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자, 뭐 계속 이제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죠. 미국 경기도 불안하다. 작년 연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기가 안 좋다라는 평가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투자의 3대 대가 중에 누굽니까? 바로 짐 로저스라는 투자 대가가 이런 표현도 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미국이 지금 고평가다. 미국이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난 미국 주식을 팔겠다. 그리고 반대로 싼 북한이나 중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 대가인 짐 로저스도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왜? 중국 증시 생각보다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결렬 때문에 북한도 지금 투자하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은 지금 신고가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투자의 대가도 실수한 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실상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기에 대해서 우려감이 많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이거는 시장 기대치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좋았던 겁니다. 자, 왜 그러냐? 1분기 GDP가 3%대를 넘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3%대 넘게 발표가 된 게 2015년 이후에는 지금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 시장 전망은 GDP가 2.0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GDP 발표가 3.0이 나왔고 경기 성장률도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미국의 각 관료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미국 경제가 지금 매우 튼튼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경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나스닥이 고공행진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다음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냐면 USA는 경기에 대한 지금 자신감이 넘칩니다. 각 관료들도 역시 경기가 좋다라고 하고 연준 FOMC 회의를 통해서도 연준 의원들이 자,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어떤 발언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작년 10월 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가 나왔었죠? 금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거를 잠깐 후퇴를 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 금리는 못 올리겠다. 금리 인상 조금 뒤로 미루자. 아니다. 이제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요즘에 경기 상황이 생각보다는 더 좋아졌습니다. 이러다가 또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그거는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non USA, 그러니까 USA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실제 상황이 어떻죠? 미국은 경기 상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 성장률이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2분기 때까지도 경기 하향 곡선을 그릴 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두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계속 꺼내고는 있지만 이 부양책만 가지고는 부채 문제를 틀어막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USA하고 non USA하고 경기 격차가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고 경기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100억을 갖고 있는데 양 국가 중에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경기 좋은 곳에
자금이 쏠리고 자금이 이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벌어졌던 일들이 뭐였습니까? 호주의 경기가 안 좋다. 반대로 미국의 경기가 좋으니까 달러 강세가 나오고 신흥국 통화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서 환율이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달러 강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 당연히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이 상승이 아니라 상승에 막혀있는 제한적인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환율 문제가 결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당연히 여러분들 계속 체크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환율 확인하지 않고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지난주하고 똑같은 장세를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왜?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은 빠질 것이고, 시장이 빠지면서 결국 여러분들 종목들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뉴스와 환율,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입니다. 결국 2019년 제가 아마 대박스쿨을 출연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2019년은 경기 침체로 가느냐 내지는 경기가 회복으로 가느냐, 기로에 서 있는 해기 때문에 환율 문제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경기 좋아지고 강세장이 나온다라면 사실 환율 그렇게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번 2019년은 환율에 의해서 지수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환율의 변동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번 주 FOMC 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경기가 좋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지금 미국 경기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 충격이 나오게 될 겁니다. 환율 변화가 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연준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의 발언이 나올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잘 보시면 지난 2018년 10월 달 당시에도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1140원 돌파가 되다 보니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나왔었고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 대비해서 환율이 그래도 조금 하향 곡선을 그렸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지난 3월 달 말부터 시작해서 다시 환율이 상승 곡선을 그려주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지금 1160원까지 왔습니다. 최고 1162원까지 찍었다가 현재는 지금 1160원입니다. 장외 시장에서 1160원인데 자,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질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장도 막상 반등은 나왔습니다.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마감까지 1.3%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시장은 반등 나왔지만 수급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물에 대한 매수세가 1000억도 안 됩니다. 글쎄요.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다 합쳐갖고 아마 500억도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수급이 되게 제한적인 장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환율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지수를 위로 크게 당기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율이 떨어져야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박스권 구간에서 시장이 계속 갇혀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까지? 이번 5월 달 한 달 동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환율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이나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화요일 날 바로 내일 우리나라 장중 시간대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제조업 분위기들이 어떤지에 따라서 생각보다 경기가 좋다라면 신흥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환율이
안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지표가 잘못 나오게 될 경우에는 환율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역시 1160원에서 계속 상승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거기에 맞물려서 수요일 바로 우리나라 휴장입니다. 하지만 한국 수출 통계나 뭐 애플이나 알파벳 같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수요일 저녁에 FMC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일 날 일정에 맞춰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휴장이 끝난 목요일 날 시장이 개파락하거나 갭상승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뭐 아니면 돕니다, 여러분들. 목요일 시장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뭐 아니면 돕니다. 왜? 수요일 날 중요한 지표들이 쟁쟁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안 좋게 나오면 목요일 시장은 개파락에서 출발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거에서 잘 나온다라면 갭상승으로 시장이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가 생각보다는 변동성이 심한 장세입니다. 오늘 반등 나왔다라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할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안 좋게 나오면 목요일 날은 시장이 개파락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참 여러분들 이번 주 시장이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결국 여러 이벤트들의 환율 향방을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아, 너무 방향성이 지금 막막한가요? 시장이 개파락하면은 종목들 떨어질까 봐 걱정되시나요? 자, 그럴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처럼 크게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지금 3월달 말이나 4월달에 최근에 벌어졌던 지수 하락, 그러니까 지수 눌림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가 제한이 된다라면 어떤 종목에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최근 시장 기관들은 안 삽니다. 기관들은 안 사고 있으니까 기관 투자자의 수급은 배제를 하시고요. 자, 결국은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안 삽니다. 결국 그럼 남는 주체는 누구죠? 개인들 수급입니다. 결국 환율이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것이고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극적인 테마, 자극적인 이슈. 자,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이 떨어질 때 나왔던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산에 80조 규모의 구리가 매장되어 있다라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개별 종목, 개별 테마 종목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발표 나온 거는 80조 규모가 아니다라는 식으로의 발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시장 상승과 시장 하락 때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 당연히 개별 테마, 개별 종목들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번 주에 경기 지표들이 잘 나와서 환율이 안정된다라면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배제하시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요? 2019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산 거. 역시 코스피 200, 특히나 경기 민감주, 제조업종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많이 강조드렸던 섹터들입니다. IT, 자동차. 결국은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들 비차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 200개에서 15개군 이상의 통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바로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이쪽에다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간 게 뭡니까?
제조업종들이 가장 많이 잘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오늘 장중에 환율의 추이입니다. 바로 지난주까지는 1162원을 기록을 했었고, 오늘 장중에 1시까지는 환율이 1157원까지 하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안정되려고 했습니다. 왜? 어쨌든 미국 경기 지표도 잘 나왔고 뿐만 아니라 유로존의 문제가 조금은 완화되는 것 같다 보니까 환율이 잠깐이나마 안정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조금은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왔습니까?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결국은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IT 업종에 가장 매수세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에 쏠린다고 보셔야 되고, 코스피 200에 쏠리면 당연히 IT 내지는 자동차 같은 경기 민감주에 들어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지난주까지는 하락을 했지만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2%대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다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기아차 전부 다 오늘장에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되게 논리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어떻게 잘 알기만 하면 생각보다는 단순하고 정말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맨날 종목을 사실 때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그 종목만 보고 내지는 차트만 보고 종목을 사니까 이 종목이 떨어지면은 왜 떨어지는 건지 그리고 그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안 삽니다. 그러니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개별 종목, 테마주들만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고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사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외국인들이 산다면 코스피 200, IT, 경기 민감주들 사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 지금 최근에 IT 섹터들이 상승을 할 때는 개별 종목들이 다운돼 버리고 반대로 IT 종목들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개별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고 서로 반비례 형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정직하고 정말 정석대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코스피 200 종목들 다 상승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2.9%, 하이닉스도 1.78%, 현대차 2.58%. 자, 그야말로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수의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은 말입니다. 실적 시즌에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월 달 실적 시즌이고 실적 시즌인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치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사실상 1분기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으니 강한 장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쉬고 가는 장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 2분기 때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회복이 되고 기업 경제 성장률이 회복이 된다라면 당연히 다시 2분기 때는 주식시장이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결국 쉬어주는 장세가 될 수밖에 없고 이번 달은 특히나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변동성 장세가 계속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아마 5월 달 한 달 동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IT, 자동차 업체, 경기 민감주들은 눌림 때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 수요일 날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목요일, 금요일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환율이 올라갔고요. 근데 반대로 오늘장은 다시 반도체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놓치고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저는 눌림목 때 경기 민감주의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고 반대로 경기 민감주가 눌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결국 경기 민감주는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가장 강한 이슈, 그런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포트폴리오를 시장이 눌릴 때는 경기 민감주를 사면서 분할로 강한 이슈나 강한 재료 같은 개별 종목에 소액 정도 투자를 하면서 서로 분산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밌게도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이쪽에서 수익이 낼 수 있고 반대로 개별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이쪽에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좀 잘 맞춰가지고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역시 강한 이슈로 따지게 되면은 최근에 뭐 질병 관련된 이슈들이 가장 또 세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공격적으로 지금 확산 중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연내 70% 정도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대체 수혜주라든지 백신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잠깐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이쪽 섹터의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반대로 이쪽을 벗어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 시장 소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소외 섹터, 시장 소외 종목을 공략하시기보다는 그때그때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확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 오늘 강의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5월 시장 전망과 함께 전략까지 세부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또 종목이 공개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공개하실 예정인가요? 네, 일단은 뭐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수 대비해서 결국 강한 종목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또 수익 내기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계속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다시피 5월 달 지금 이제 어쨌든 4월 달은 끝났기 때문에 5월 달을 준비하는 이 기간 속에서 이 지수 대비 강한 종목 결국 무엇일 것인가?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개별 테마주 중에서도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 가장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대표 IT 섹터에 있는 종목과 더불어 가지고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전략으로 삼아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IT 종목 한 종목과 또 최근 또 크게 또 부상하고 있는 이슈죠. 테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까지 소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방송에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우라노스 전문가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기 앞서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435님의 문자입니다. 보령제약 13,600원에 20% 올랐다가 빠졌는데 많이 빠질까요? 목표가와 전망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보령제약이 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잖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난 주말 동안에 또 A형 간염 확산에 대한 또 이슈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시가가 갭으로 뜬 상태에서 이제 반짝 상승을 했던 건데, 자,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결국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개별 재료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뉴스에서 가장 강한 이슈거리가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은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양봉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반도체, IT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하면서 반대로 이제 좀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전일 종가 대비해서 갭 상승을 한 만큼 역시 뭐 눌림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장 수급만 보더라도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가는,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가는 기회가 됐었던 거고 개인 투자자들만 좀 산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종목에 있어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바로 5일 이평선, 오늘 종가 부근입니다. 13,400원 손절가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재료들이 단기 이평선이 깨지게 될 경우에는 그냥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 깨지면 안 되니까 13,400원 손절가 잡고 가시고 내일장에 이게 양봉이라도 쓰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제 좀 팔고 가는 기회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보령제약 손절가 13,400원 잡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밤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네. YG 엔터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비중이 제가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네. 나는 그거 비중은 많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네. 비중이 20%가 좀 안 되네요. 20% 좀 안 되는. 그리고 매수가는 4만 원이에요. 네, 매수가는 4만 원에 네. 비중 20%가 조금 네, 안 네. 되게 가지고 있으신데 네. 언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매수는 네. 이 앞에 많이 빠졌을 때, 네. 그거 악재에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했어요. 악재가 터지고 그 전에 했는데 네. 내가 사고 나서 이제 악재가 나왔어요. 버닝썬 이제 악재가 터지기 전에 그럼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 시청자님은. 네. 네, 그럼 정말 깜짝 놀라시고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네, 워낙에 좀 지지부진해서 흐름이 바로 한번 전문가님께 전략 세워보도록 요청해 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YG 엔터테인먼트 4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가 조금 안 되게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수고 네. 많으십니다. 밤 네. 늦은 시간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하필이면 참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또 연예계 이슈가 터지면서 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일단은 근데 지금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이슈가 아직은 끝나진 않았어요. 어쨌든 뭐 승리 게이트 사건이 사실 완결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지금 국세청에서 YG 엔터테인먼트 조세 문제를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이제 해외 뭐 불법 자금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사실 해당 종목이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양화대교를 건너다 보면은 이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이 보이는데 그 옆에다가 사실 신사옥을 지금 크게 짓고 있었다가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신사옥이 건설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습게 말로 이 신사옥이 건설이 재개되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해당 이슈가 끝나야 어쨌든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계속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말고 SM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SM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해당 기업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소속 연예인들의 또 실적도 나쁘지 않고 실제로 지금 수급만 보더라도 기간 수급이 보입니다. SM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SM은 지금 기간 수급이 보이는 반면에 YG 엔터테인먼트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사실상 기관들 수급도 없고 외국인들 수급도 없고 거의 대부분들이 개인들 수급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사실 지금 수급 자체가 워낙 좋지 못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손절가를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34,300원 구간대를 손절가로 34,000원 구간대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주봉상 장기 이평선 121선이 맞물려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직전에 전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34,000원 구간 손절가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탈되면은
당연히 그 밑으로 더 크게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고 만약에 요게 이제 어쨌든 뭐 지금 국세청 조사 이슈랑 승리게이트 사건만 좀 끝난다면 그래도 최근에 블랙핑크의 또 매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올해 연말에 블랙핑크의 콘서트가 또 예정돼 있어서 아마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길게 보유했을 때는 4만 원까지는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단기간적이 아니라 어쨌든 좀 길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상담 전화를 통해서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588님의 문자입니다. 네오위즈 25,000원에 80% 물타기를 해서 6년째 들고 있는데요. 손실이 억대라서 손절도 못하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나요? 평단가를 더 낮춰서 기다려야 하나요? 창피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손실을 많이 보고 있으셔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 최근에 게임 업계가 조금은 사실 전망이 좀 안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위메이드나 웹젠 같은 종목들이 최근 3월 달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호 재개가 될 거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었는데 최근 들어갖고 중국에서 이제 판호에 대해서 규제 강화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위메이드나 웹젠 같은 중국발 매출이 큰 기업들이 조금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오위즈를 본다라면 사실 네오위즈가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 주가가 한참 이제 올라갔었던 게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 게임 중에 새로운 게임 뭐 배틀그라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게임이었죠.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배틀그라운드보다 포트나이트의 매출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한테는 안 먹혔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캐주얼 캐릭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게임을 더 좋아하는 성향을 갖다 보니까 포트나이트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통이 잘 성공을 하지 못했고 매출이 나오지 못하면서 작년 이맘때쯤은 포트나이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으나 최근에는 해당 종목의 매출을 뭔가 뽑아낼 만한 그런 뭐 사업 분야가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연봉을 잠깐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억대 손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르라는 말을 드리기보다는 연봉을 보겠습니다. 연봉을 보게 되면 연봉상 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진 게 2018년 바로 이제 포트나이트 때문에 이슈가 좀 터졌었고 만약에 포트나이트가 유통이 잘 됐다라면 저는 연봉이 양봉에서 끝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윗꼬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도지형 캔들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연봉상 5일 이평선 구간을 올라서느냐 못 서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올라서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신저가를 파고들 가능성도 높고 5일 이평선을 올라서게 된다라면 그나마 좀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손절가를 조금 먼저 제시를 해드리자면 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추세 지지 구간 12,200원 구간 손절가를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를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일단 단기간적으로는 저는 뭐 당장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61선 구간 바로 15,000원 구간까지 단기 목표가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시청자분의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위즈는 손절가를 12,2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미코요. 네, 미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7,000원 40%요. 네, 7,000원에 40%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그냥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달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종목 매수하신 건가요? 알겠어요. 네. 그냥 샀어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현지가 얼마 안 돼서.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예, 좋아 보여서 일단 매수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예. 네, 이 종목의 전망을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예. 전문가님 미코 7,000원에 40% 한 달 정도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조금 구간 자체가 좀 진입이 조금 어려운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셨네요. 일단은 이게 반도체 회사긴 반도체 회사입니다. 미코가 뭐 이제 미세 공정화 작업을 하는 이제 좀 후공정 쪽으로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 이제 반도체 섹터가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 종목이 주가가 조금 다릅니다. 반도체랑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사실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기업이나 요 주가가 올라간 게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을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을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미코가 수소 관련된 사업을 신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일진다이아 같은 종목들하고 주가의 추이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소 관련 테마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사실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뭐 일진다이아도 그렇고요, 뭐 EM코리아도 마찬가지고, JNK 히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바로 반등 나온다라는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간 조정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봉상 데드크로스가 뜬 자리라 저는 해당 종목이 이제 6,050원 구간, 자 6,050원 구간 앞전에 지지 구간을 이제 지키지 못한다라면 5,000원까지 저는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6,050원 구간 손절가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요 구간이 깨지지 않고 요 구간에서 이제 계속 박스권 횡보를 보여준다라면 그래도 좀 이제 주가 반등 나올 때 앞전에 전고점 7,500원까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미코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008님의 문자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11,000원에 20%입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지루하게 움직이는데 더 들고 갈까요? 아니면 손절을 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제이준 코스메틱을 손절해야 한다 보시나요? 아니면 보유하면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일단 화장품 업종에 있어서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좋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요즘에 화장품 업체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벤처 브랜드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요 근래,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뭐 토니몰이나 미샤, 이런 로드샵 메이커들이 조금 매출이 잘 나온 케이스라면, 최근에는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비디비치라든지 이런 종합 종합 매장이 생기면서 사실 너무 이제 벤처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거의 중구난방식으로 많이 생겨나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올리브영을 한 번씩 가봅니다. 가보면 사실 가장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판매가 잘 되는 제품들은 이 진열대 앞에서도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보통 위에서 두 번째 정도에서 이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이준 코스메틱의 제품을 한번 찾아보면 항상 제일 밑에 좀 진열이 되어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 말은 사실상 과거에는 마스크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으나 최근에 마스크팩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침 오늘 종가에 시간 외에 이 마스크팩 사업을 또 분할한다라는 지금 뉴스가 뜬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해당 종목이 당장 실적이 좋아질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지루한 횡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지루한 횡보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를 잡아드리면 9,900원 구간 손절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등 나오게 된다라면 11,000원 구간쯤에서 종목을 교체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준 코스메틱의 손절가는 9,900원, 목표가는 11,000원에서 종목 교체를 권유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689님의 문자입니다. 대동스틸 매수가 9,700원에 비중 50% 가져가야 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비중도 많으신데 이 종목은 가져가는 게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철강제 관련된 종목인데요. 일단은 스틸이라는 거 이름 자체만으로도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일단 철강 섹터를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현대제철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을 보여드리면 철강석 가격이 지금 반등 나오면서 철강 업종에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제철도 조금 지루한 횡보를 보이고 있지만은 조금씩 저점을 올려가면서 이제 상승 추입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대동스틸이 사실 철강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최근에 떨어진 이유 바로 남북 경협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바로 남북 경협으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이고 지난 2월 달 말에 북미 회담이 결렬이 나면서 주가가 떨어진 만큼 남북 정상회담 내지는 뭐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사실 분위기가 추가적으로 뭐 정상회담이 잘 된다라던가 내지는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부정적인 이슈만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전에 전저점 구간 7,600원 구간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00원 구간 깨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더 낙폭이 나오게 되면서 저기 6,000원 구간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북한 이슈가 좀 나올 때 단기 반등 나올 때 종목을 교체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웬만하면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시고 손절가는 7,6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조만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이야기 해주시나요? 네, 오늘 뭐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는 좀 시장의 이슈를 벗어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 맞는 섹터 잘 보시면 결국 경기 민감주들 왜냐하면 반도체하고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어 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계속 강세 플레이가 나오게 될 것이고 환율이 올라가면 잠시나마 눌림목이 나오겠지만 환율이 안정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당연히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만 보실 게 아니라 이쪽과 더불어서 해지 개념으로 개별 종목, 바로 대지열병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경기 민감주 쪽과 그리고 더불어 갖고 대지열병 관련된 종목을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5월 달에 좀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삼아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5월 시장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종목이 필요한 시간인데요.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IT주와 함께 또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또 크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 소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5월의 종목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떠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우라노스 전문가 방송 보기 버튼이 하단에 있습니다. 버튼만 클릭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휴대폰 모두 둘 다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가셔서 오늘의 종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